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아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도근입니다. 어, 어떻게 오늘 행복한 하루 맞이하셨나요? 이제 하루 지난 한 주 어떻게, 이제 하루 시작했는데 어, 행복한 일을 이제 찾아야죠. 제가 음, 음. 성북 길빛 도서관을 자꾸 이렇게 발음이 꼬이잖아요. 왜 얼른 그래?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어, 않고 어. 요즘 잘 안 가서 그래요. 그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지. 기억에서도 지워지는 거지. 어, 어, 이게 참 그렇게 되네요. 뭐 음, 가끔은 가는데 음, 머무르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음. 요즘에 자꾸 생각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 책이 안 뭐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 아니, 지금 아직 예산이 떨어질 때가 아닌데 음.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우려가 됩니다. 책이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도서관 강연이 안 들어와요. 그래요? 나는 이거 피부로 느끼거든. 이 도서관 어.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 작년 말에 그 한번 얘기했지 않나? 그쪽 그 저기 예산 확 줄이면서 네. 하여튼 뭐 그래도 하여튼 4월 4일 이후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되지. 제가 응? 어저께 저녁에 응? 어, 그 우리 10살짜리 저 누뚱이하고 응? 동네 중국집에 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응? 우리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아이고 아이고 중국집에 아이고. 갔는데 어. 그렇기 때는 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먹는 게 또 이렇게 부인에게 또 이렇게 휴식도 드리고, 그치. 예, 우리 그런데, 만나게 그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를 딱 시켜서 어, 둘이 만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어, 뒷자리에 이제 한 50대 초반 되는 남녀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50대? 있었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제 나이 좀 어, 되는 사람들이 술을 오케이. 마시고 있었는데 어, 되게 큰 소리로 어. 뭐, 우리가 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들이 왜로 시작하더니 그 우리 박경훈 부장님 또 이제 쌍욕이 나오기 빡 시작하는 거예요. 오 마이 그러면서 갓. 아니,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애도 있는데. 그리고 별 이상한 논리들이 막 나오면서 뭐 어? 문재인 그때 뭐 중국 애들을 그렇게 옮기지는 들여왔다. 마, 옮기진 옮기지는 말게. 마. 너무 그거 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뭐 많이 황당하셨겠네. 김건희가 그러니까 뭐 국모가 예뻐야지 뭐 뭐 잠깐, 거기까지 간다고? 문재인 어떤처럼 뭐 못생기면 안 된다. 뭐 아주 그만 우리나라가 옮겨, 그만 옮겨. 듣는 내가 스트레스가 뭐 쌓인다, 갑자기 또. 좋았는데. 전라국이 되었다? 뭐 그러면서 전라도 어쩌고는 다 죽여야 돼. 뭐 심지어, 심성이 좋을 수가 없어. 뭐 조선시대 때 음, 귀양을 딱 글로 보냈는데 그 자손들이라 머리는 좋아도 나쁜 놈들 뭐 인성이 좋을 수가 없다면서 막 아니, 쌍욕을 도대체 그런 해대는데 정보들은 어디서 듣는 걸까? 그 양반들이. 그걸 어렸을 아니 때부터 무슨 학교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놈의 유튜브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어, 우리 애가 그거를 너무 유심히 들으면서 어. 그리고 애가 나중에 와서 근데 무서웠대요. 무섭지. 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아,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싸움이 날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술 노인 술병의 개수를 보는데 근데 어, 남자는 그래도 약간 이게 부끄러운 거 근데 사람 많았어요. 음, 빈 좌석이 없었어. 그 작은 음, 중국집이었지만 그러니까 음. 말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큰 소리로 그 험한 말들을 해대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음?
아이, 대체 참 힘들었겠다. 어 도대체 그 상황에서. 모처럼 나 맛있게 같으면 먹으려고 그냥, 그러는데 이미 엎었어, 나는, 씨. 음식이 나왔으니까 어, 먹고 가야 되니까. 아니 이 이 사람이 혐오에 휘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근데 대체 솔직히, 그때 저기 어, 박동부장이 아이랑 있지 않고 만약 나랑 둘이 밥을 먹고 있었으면 우리는 엎었지. 아니, 내가 그냥 엎었지, 엎고 당신이 나를 옆에서 말리지만, 하여튼 엎었지.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애 어, 앞에서 아빠가 뭘 할 수가 없잖아. 아, 아, 그리고 진짜 또 이 괴로웠겠다. 구구들의 특징 중에 어,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혐오가 예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소위 구구들이 아,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을 하더라도 아, 죽이라든가 아, 처단하라든가 그렇지. 없애라든가 어, 또 어떤 특정 집단을 딱 뭐 지역이나 이런 걸 해서 판단을 내려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좌와 우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게 그 음, 사람들의 그런 행태에서도 드러나요. 혐오의 대상을 특정한다는 음, 데서도 음, 드러나거든요. 이게 음, 야,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음,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음, 정말로 무슨 태극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어떤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세대에 저런 음, 혐오가 맞아.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음, 사실은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저 탁구 라바를 가려고 탁구를 이제 치는 사람은 저기 탁구 그 라바 있잖아요. 고무 그거를 이제 한 고모, 번씩 갈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 그게 이제 탁구 용품점에 가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야가 이거 칠하고 막 이거는 전문가가 붙여줘야 돼. 내가 이거는 붙일 수가 없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붙이는 동안 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옆에 들어왔어. 근데 이분이 이제 무슨 탁구 라바를 가져왔는데 이분은 탁구 대회에 나가서 그걸 라바를 상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치는 그러니까 이제 분이구나. 나는 이제 탁구 라바를 사러 가서 사서 그걸 붙이는데 이분은 이제 그 상품 받은 거 혹시 여기 사장한테 이제 좀 붙여줄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와서 온 거야. 그래서 네, 그냥 나는 그럴 때는 그냥 나는 항상 덕담을 하거든. 와, 음, 고수신가 봐요.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라바를 상품으로 해서 그래서 좋은 얘기 주고받고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근데 요즘 나라 돌아 이러면서 갑자기 사장하고 둘이 죽이 맞아 가지고 어, 사장도 또 그러면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가 이제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기 탄핵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사장이 반반 아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들으면서 아니 그게 무슨 확률이 무슨 반반이에요. 당연히 나는 왜 우리 박동빈한테 나는 12월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무조건 이거는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적어도 민주주의고. 나는 막 근데 내가 그때 음, 영화 미소를 지으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말을 보태지는 않아. 다만 그들이 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나는 몰랐으면 좋겠어. 왜냐? 내가 혹시라도 그때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음, 절대 그분들 나의 그런 반응을 보고 당신들의 생각을 고칠까? 안 고쳐.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분 다 나이가 좀 있었거든. 한 음, 60대, 나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은 분들이었어. 아마 딱 그럴 거야. 요즘 어린 놈 시키들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고. 오히려 이제, 더 좌파나 진보에 대한 어떤 이게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사실은 오면서 아니 내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그냥 저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나름 덕담이라고 나눴는데 어떻게 그렇게 덕담의 시작이 끝이 이렇게 돼버리나 진짜 슬펐어. 음, 그리고 나는 사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며칠 전에 내가 횡단보도에서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우리 너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내 뒤에 어떤 그 20대 커플이 그날이 음, 목요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네, 목요일 밤에 이렇게 커플이 걸어가면서 우리 회사 내일 저기 재택근무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일 무슨 저기 그러니까 그 안국동 그쪽인가 봐요, 회사가. 나, 그래서 아예 저기 그냥 재택근무하라 그랬다는데 근데 여자분이 그런 거야. 20대 여자분이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지 뭐. 근데 둘 다 그냥 별로 정치에 관심 없는 톤인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둘이 그냥 커플이 나누는 대화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근데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나는 정말, 이재명은 싫더라,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내가 진짜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돌아서서 내가 딱 한마디 하려고 그랬다니까. 뭐냐면, 이재명이 뭘 했는데요? 이재명이 뭘 했는데 그렇게 싫으십니까?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 윤석열이 왜 싫으냐?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정했거든.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나는 윤석열이 한 짓이 무엇인지는 나는 정확하게 아는데, 나는 이재명이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야당 지도자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왜 이재명? 난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지금 20대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이분들에게 맡겨야 되나? 아유, 너무 그 달린다 우리가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의 잘못보다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그 뒤에 사람도 그렇지만 음. 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파시즘을 심거나 그렇지. 그 그리고 악마화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혐오의, 그치. 대상을 맞아. 만들거나 어,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에서도 드러나듯이 끊임없이 그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보도들이나 또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들을 갖다가 검증 없이 또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거틀에 갇혀가지고 보도했던 언론들, 의도를 가진 언론들도 있고, 그치. 그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 뭐 국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뭐 그거밖에 정보 소스가 없는데, 안타까운 있잖아. 일입니다. 나는 안타까운데 나는 그나마 다행한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미국보단 낫지 않아? 그렇지. 나는 요즘은 진짜 미국보단 이번 나을 것 최근 같아요. 일주일 동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네.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이제 21세기 민주주의의 희망은 한국이야. 아니, 진짜로 한국이야. 근데 나는 왜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미국 역시 언론의 지형이 심하게 기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장 폭스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있잖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미디어를 사버리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가지고 X꼴로 만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에 자본의 힘이 갈수록 더 커지는데, 그러면 자본과 언론의 결탁은 더 끈끈해지거든요. 네. 저는 한국에서 조중동이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좀 그럴 수 있는데, 난 진짜 나는 MBC를 내가 항상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MBC는 족벌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언론사예요. 이런 언론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려워요. MBC 하나만 가지고 나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나는 지금의 상황은 MBC에게도 나는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슬픈 게, 요즘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강연 가면 꼭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나는 PD님은 좋아하는데 MBC는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은 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모르고 그냥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막 무슨 월급 재테크 얘기하니까 그냥 저건 줄 아는데, 근데 MBC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어요. 왜냐? MB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중동을 욕을 하려고 그래도 헷갈려. 이제 너무 많잖아. 조중동, 매경, 한경 너무 많잖아. 문화일보가 참 대표적이더라고요, 요즘에. 그래? 근데 어려워.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4월 4일 날 완전 다른 일이 다행이지. 벌어졌으면 제 그럼. 뒤에 있던 그 아줌마 아저씨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나는 요즘 페북에서 재밌게 놀거든? 그러니까 논다는 게, 나는 그때 4월 4일 탄핵 딱 가고 나서 페북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막 만세를 올릴 때마다 내가 이제 좋아하는 저자들 있어.
그 저자들이 만세를 올릴 때마다 가가지고 댓글을 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근데 누가 어떤 분이 그 저기 올린 페북 그 포스팅이 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저쪽 사람들의 반응을 사진으로 쫙 이렇게 그 이제 짤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쪽 애들 막 전한길이니 뭐 고성국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탄핵 그 됐을 때 막 그 표정들 있잖아. 막 올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은 강물에 시체들이 떠내려오는 걸 보는 때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어제 그 중국집에서 그 두 분도 그냥 어 마음껏 괴로워하라 그래. 마음껏 괴로워하라 그러고 욕하라 그래. 우리는 좋은 세상을 향해서 우린 좋은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 벌써 20분 됐어. 야, 나 오늘 엄청 준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내가 북토크를 갔는데 그 박혜진 아나운서라고 네. MBC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시면서 뉴스타파에서 왜 저기 나레이션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다람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또 차렸어. 다담이요? 다람. 다람. 어제 갔더니 나는 그게 왜 이름이 다람인가 했더니 어제 그 북토크 갔더니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좋은 이야기를 책으로 모아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너무 좋은 얘기지 않아요? 좋네요. 근데 이 박혜진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자기 출판사에서 낸 책을 북토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워낙 또 북토크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책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이게 뭐? 그래 난 처음 보면서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봤더니 엄마와 딸의 관계는 매우 깊고 끈끈하여 우리가 왜 가장 좋은 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라는 거죠. 이 저자의 엄마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바람피워. 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아버지는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릭터 같아. 바람 피우고 딴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가. 그리고 집에 있는 돈 끌어다가 사업해 망해. 그 와중에도 또 자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느라고 무슨 저기 지역 로터리 클럽 다니면서 막 돈은 펑펑 써. 그러다가 바람 피우고 이렇게 딴 살림 차렸다가 돈 다 떨어지면은 다시 집에 들어와.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럼 엄마가 또 어떡하겠니? 내가 저 불쌍한 인간 거둬야지. 그러면 또 둘이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또 싸워. 그럼 엄마가 또 막 하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엄마가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딸한테 푼다? 이게 되게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첫머리에 딱 그렇게 나와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학대는 가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잔인하다. 또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자식은 아무리 괴물로 변한 부모라도 기꺼이 이해한다. 혹은 그래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결코 공감받기 어렵기 때문에. 책에 보면 그러니까 어제 이제 북콘서트에서 저자께서 잠깐 하셨던 그 에피소드인데 뭐냐면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나갔잖아. 네. 집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니까 엄마하고 막 또 싸울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남편을 이제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니랑 못 살겠다 나가라 그러고 막 이제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남편의 동생 작은 아버지가 또 달려온 거야. 와가지고 또 이제 엄마하고 또 뭐라 그런 거지 이제. 아니 왜 또 우리 형을 또 쫓아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엄마가 이제 막 작은 아버지가 욕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이제 피해서 안방으로 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잠긴 안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욕을 하는 거야. 이 딸이 이제 저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야. 네. 막 그런 이제 진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동안 아버지는 옆에서 저기 그 부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대. 에휴. 와.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또 하는 게 뭐냐면 딸한테 옛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잖아요. 너 음, 말이야 그때 아버지 그때 바람 피우고 나갔을 때 말이야 작은 아빠 와서 말이야 막 나한테 욕하고 말이야 막 이런 한참 얘기하다가 야 근데 너 그때 그날 넌 그때 뭐 했니? 그러는 거예요. 음, 아니 13살 난 아이가 뭐 했겠어요. 어른들이 싸우고 막 작은 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막 욕하고 문 두드리고 있는데 혼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울고 있었겠지. 근데 순간 딸은 엄마한테 미안해지잖아. 난 그때 왜 내가 그 작은 아버지를 막가 서거나 막 이걸 엄마를 왜 돕지 못했을까? 그래가지고 글쎄 모르겠네. 고등학생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에휴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와 이게 뭐냐면 엄마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인 거예요. 음, 나르시시스트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러다 보니 두 번째,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공감하지 못해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요. 자기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불필요한 과거의 고통을 자꾸 상기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이까지 가해자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아이는 결국은 죄책감을, 와, 너무 우울하지 않아? 우울하네. 음, 근데 이제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자는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시집을 아주 먼 데로 가. 해외로? 엄마로부터 해외로? 아니지. 그냥 아주 저 지역으로. 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했던 것도 똑같아. 나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서울로 가는 길밖에 없다. 나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잖아. 음,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나는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건데 그래서 이런 나이에 이제 저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 왜 아이 키우면 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개뿔, 개소리라는 걸 이 저자가 깨닫습니다. 왜냐? 아이를 보면서 이게 한없이 순수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무해한 존재인 나에게 그토록 모질고 큰 상처를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음, 더 상처를 받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저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당신의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키우다가 이분이 우울증을 얻습니다. 몸과 음,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과 치료받고 막.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요, 부모에게 이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다들 네, 뭐라 하냐면, 아유, 그래도 부모인데,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자식이 네가 이해해야지. 이딴 소리들 하거든. 오히려 음, 이제 죄책감이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가 어떻게 하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그 전문가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의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글쓰기예요. 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이 경영진의 이제 저기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여기로부터 내가 달아날 수 있는 길은 나는 글쓰기다라고 해서 나는 블로그에 10년 동안 매일 아침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야, 니들이 나를 그렇게 찌질하게 하고 막 하지만, 나 알고 보면 그렇게, 못난 놈은 아니야. 나 20대 때 말이야. 혼자 독학해가지고 영어 공부해서 말이야. 막 이런 걸 썼단 말이야. 음, 그러면서 나는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자도 살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써요. 브런치에 글을 올리는데 사실 그 저자는 뭐 이렇게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글을 썼고 근데요 이제 이렇게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음, 제 얘기예요. 저도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딸들이 많았구나. 나요. 음, 어제 북콘서트 다 갔잖아요. 딸들만 와 있어. 나 진짜로 와 내가 이제 난 사실 왜 북콘서트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얼마 네, 전에 이제 그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심용환 저자 북콘서트 갔었고 제가 다닌 북콘서트 어제는 진짜 정말 별난 북콘서트였어요. 완전 달랐어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근데 독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울어요. 어. 그러고 울면서 고맙다 그래요. 아, 진짜 이 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엄마가 너무 미웠는데 음.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라는 책 제목을 보고 브런치 글의 내용을 딱 읽고는 아,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구나라는 그 위로가 너무너무 커요. 사람들 막 울고 고맙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막 미안하다 그래요. 저자의 어머니가, 근데 이 저자가 책에서 뭐라 썼냐면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 해주는 거다. 아이고. 엄마가 너가 어렸을 때 너한테 그러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하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여러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한마디가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고만 얘기를 하지 내가 남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저자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얘기해 주시라. 근데 진짜 막 저자가 막 울어. 저자도 울고 그 말하는 사람도 울고 진짜 어제 그 북콘서트 장이 다 울음 아이고. 바다였어. 거기에 와, 남자 혼자 있었겠네. 아니 거기에 나 말고 다른 한 분이 또 아이고. 계셨는데 그분은 또 뭐라 그러셨냐면 이 책을 딸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들도 가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들은 뭐가 있냐면 엄마하고 딸이 서로 싸우잖아요. 네. 아버지는 끼어들지를 못해요, 거기에. 누구 편을 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편을 들겠어요? 사랑하는 딸을 편을 들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죽어라 하고 싸운단 말이야. 아내와 딸이 싸울 때 내가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딸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네가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면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막 우는 거야, 막. 또 그 얘기를 들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울고, 저자도 막 울고. 어제 나는 책이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어제 나는 이 콘서트에 갔다가, 야, 박혜진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실은 어제 이제 그 저자한테 책 사인을 받으면서 가서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는 박혜진 아나운서를 워낙 좋아해서 박혜진 아나운서 보러 왔다가 오늘 작가님을 내가 발견하고 갑니다. 박혜진 아나운서가 사실은 이 책을 이제 이 저자가 출판사 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책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박혜진 아나운서가 어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원고 투고를 했는데 이 저자는 다람 출판사에서 낸 어떤 다른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육아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못 쓰고 잤습니다인가? 그러니까 작가들인데 이 저자들이 애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고 육아할 때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글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글을 못 쓰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죄책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작가인데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작가가 제대로 된 작가인가라는 죄책감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엄마인데 글을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내가 못 돌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엄마로서의 또 죄책감이 드는 양가적 그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책을 이제 다람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낸 거야. 이 책을 이 저자가 보고 나는 내 책을 받아줄 수 있는 내 원고를 책으로 낸다면 이런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투고 원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박혜진 대표가 이제 책으로 냅시다. 그러면서 박혜진 대표가 근데 사실은 좀 그렇잖아. 이 책 제목이 어렵잖아.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라고 책 제목을 딱 내고 만약 온라인 서점에 올리면은 뭐야? 그래서 박혜진 대표가 제안한 제목은 뭐냐면 엄마를 미워해도 될까요? 래요. 이거 질문이잖아. 네. 이거는 그렇잖아. 이거는 사실은 열려 있잖아.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미워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책을 보기 전에는 적어도 표지에서는 중립적으로 가르자는 거지. 괜히 이제 어그로 끌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제 욕먹지 말고
엄마를 미워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을 제안했대요. 근데 저자가 아니요, 대표님,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로 가주세요라고 한 거야. 음, 왜 그러냐? 자기는 이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 나는 이제는 엄마와의 관계에 이거에 있어서 이제 나는 마침표를 찍었고, 그러니까 왜? 질문은 아직도 나는 답을 못 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답을 구했고, 이제는 엄마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단계로 나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책을 낸 이유는 그거예요. 음, 이걸 이제 박혜진 대표가 받아들인 거죠. 네, 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보면서, 어제 하여튼 저는 북콘서트 갔다가 막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이렇게 위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기도 배우고, 정말 좋았어요. 음. 아니, 그, 다람 출판사가 그, 음? 업력이 짧은 데가 아니네요. 그쵸. 제가 예스24에서 음, 그, 지금 바로 찾아봤더니, 음. 책 많이 책 많이 냈어. 냈는데? 맞아. 예. 많이 냈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음, 음, 위로하는 책이 많네요. 맞아요. 어, 그리고 사회 참여적인 그런, 이런 책도 있어요. 아, 또 역사를 다룬 책도 있고, 음. 어, 그래. 좀 사람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네. 실용서는 아니지만, 어, 그래서 내가 이, 읽어보지 못한 출판사였구나. 나는, 음, 이번 주에 내가 또 이제 읽은 또 다른 책이 그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음. 이경규 씨가 쓴 책이에요. 아, 이거 어디서 들었지? 내가 했었어.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이제, 저는 경규 형이랑 예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그 음, 느낌표라는 이제 코너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나는 경규 형이 책 썼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다 되게 재밌는 게 경규 형의 삶은 뭐냐면 자기는 방송 출연해서 번 돈을 영화에다가 제작에다가 항상 쓴다는 거야. 아직도 영화 하시나요? 아, 예전에 영화 이분 많이 지금도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아는 다 많이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네. 이분은 지금도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책에 이렇게까지 써.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재산 증식에 눈을 돌리지만 나는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나의 자부심이다. 누구는 빌딩을 사서 몇십 배로 불렸다는데 나는 번 돈을 영화에 모두 걸었다.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썼다. 영화 대신에 건물을 샀다면 재산은 늘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면서 얻었던 기쁨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삶의 원동력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선택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다들 건물 타령을 하지만 죽을 때 건물은 못 가져간다. 나에게 건물이 있다면 팔아서 죽기 전에 다 쓰고 죽겠다. 그게 재산이고 나머지는 유산일 뿐이다. 라고 쓰셨는데 어, 나는 어제 내가 깨달은 건 음. 경규 형은 방송 출연해서 번 돈을 영화에 쓰고 박혜진 아나운서는 방송 출연해서 번 돈을 출판에 드리는구나. 아, 방송에서 별로 돈도 못 벌었을 텐데. 자, 근데 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도 내가 책을 내봐서 알잖아요. 네. 진짜로 책은 돈이 안 벌려요. 음, 책은 돈이 안 벌리는 일이거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은 참 어떻게 보면 내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요. 이게 아마 어, 지금 제목들을 봐도 음. 이건 제작비를 그래. 이게 어떤 인세를 많이 제대로 음, 근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렇지. 이야기를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원고를 투고할 만한 출판사는 저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딱 거기 한 군데 투고했대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애가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육아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나 혼자 떠들고 있을게, 그동안. 어. 준아야, 어. 일어났어? 그렇지. 6시 38분.
지금 시간은 오전 2025년 4월 6일 오전 6시 38분이고요. 예. 우리 우리 둘째가 아, 아직 아, 나랑 같이 자는데 아. 무서움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뭐 백두산 그것도 유튜브 탓이야. 백두산이 뭐 올해 폭발한다나? 그래가지고 집에 미안하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에게는 진지한 그건데. 이주치 식량과 이런 거를 사둬야 된다고 무슨 비상 키트도 만들고 지가 자꾸 이주치 식량을 사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저 어린 마음에는 무섬증으로 이게 남나 봐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내가 없어. 이러면 또 막 저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찾고 이래서. 근데 에휴, 박성 부장님 2025년이 왜 백두산이 왜 그래? 유튜버들 다 올해 맞춰갖고. 근데 진짜 부럽다. 응, 나는 어렸을 때 응.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고. 근데 하여튼 아버지가 없으면 참는구나. 나 진짜 박성 부장 얼마나 좋은 아빠야. 하여튼 응.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북도 콘서트 가서 진짜 되게 멋있는 두 사람을 본 거지. 멋있네요. 멋있어. 멋있지. 나는 진짜로 항상 그 생각을 해. MBC라는 회사는 난 정말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MBC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멋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근데 박혜진 아나운서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박동 부장. 네네네. 마무리하자 이제. 저기 애도 일어났는데 가서 그치. 얼른 또 이제 그거 해야지.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해야 돼. 왜 들어와 또? 빨리 마무리해.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준비 많이 하셔서 괜찮아요. 아니야. 충분히 제가 할 얘기는 했고요. 저는 사실 저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네. 항상 저는 제가 이 내가 빌린 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간질나게 해서 진짜 이야기는 그렇지.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또 이벤트는 주말에 그런데 또 좋은데 자주 다니시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는요, 화요일 날은 강남 합창단 이 합창 공연 들으러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카로프의 카르미나 브라라를 실연으로 공연으로 직접 봤고요. 수요일에는 강동 아트센터 가서 반도네온 콘서트 탱고 음악에 또 이렇게 쫙 취했었고요. 뭐 하여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북토크 같고 이번 주도 저 바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또 몇 개 괜찮은 정보 주세요. 이번 주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국립극장에서 판소리 공연 12일 날 토요일 날 하는 거 그거 이제 보러 가고요. 꽤 오래전에 예약하신 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좋은 정보가 있긴 한데 이미 사실 이거는 예약이 다 뭐냐면 10일 날 차인표 저자께서 저자 북토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강남 구립도서관에서 강남구 도서관 행사인데 한 3주 전인가 예약을 했는데 내가 진짜로 오전 9시에 딱 들어갔거든. 바로 마감되더라. 나는 미친 듯이 광클릭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 도서관 저자 강연을 무료 공연을 이거를 예매 이렇게 오픈런 해가지고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하여튼 차인표 저자님의 콘서트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의미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직접 이런 걸 하나둘 찾아다녀야 돼요. 각자 자기가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소식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우리한테 서울시라든지 뭐 강남문화재단 이런 데서 이렇게 푸시 알림 같은 거 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설레는 사람이 있고 안 설레는 사람인데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여의도 벚꽃축제입니다. 네. 지금 엄청 설레요. 그래서 저는 벚꽃축제도 보러 갈 거고요. 그냥 일상에서 하루하루 일용할 설렘을 찾아보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즐겁게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